안녕하십니까. 자, 세계가 경제적으로 점점 어려워지면 이 포퓰리즘이 점점 득세할 거라고 10년 전부터 제가 강의 장소에서나 유튜브 방송에서 지속적으로 말해왔습니다. 이거는 지금 남북 분단 상황에 있는 한국보다도 오히려 미국이나 유럽이 이 포퓰리즘에 따른 극우 극자의 대립이 더 심해질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정말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극우 트럼프주의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미국은요, 60년대 말에 흑인 링컨 운동 때부터 시작해서 존슨 대통령의 시기에 미국이 굉장히 인권 문제에 대한 시각이 커지면서 그 이후로 70년대, 80년대, 90년대 이제 2000년대를 넘어올수록 점점 PC주의라 해서 Political Correctness, 그러니까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말이 좌파 리버럴 엘리트들, 그러니까 뉴욕이나 워싱턴 DC의 지식인들이 주장해온 정치적 올바름이란 말이 대중적으로 퍼져갔어요. 그래서 미국에는 정치적 올바름 때문에 기독교 나라에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쓰지 못하고 대학 입학에서도 흑인과 히스패닉에 대해서 가산점이 있고 더 나아가서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에서도 이 정치적 올바름에 벗어나면 학생들의 저항을 받아가지고 곧바로 퇴출되는 일까지 벌어졌고 미국의 언론들과 할리우드 문화 등이 다 그걸 지배해왔고 최근에 인어공주의 주인공이 흑인 여성으로 등장한 것도 그 PC주의의 일환입니다. 그런데 요 근래 한 7, 8년 금융위기 이후에 경제가 붕괴되는 미국에서 포퓰리즘이 득세하면서 한 축은 극자로 갔어요. 샌더스식 사회주의로 갔고 다른 하나는 이제 극우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극우라는 부분이 러스트벨트 등을 중심으로 미국의 중부 지역과 남부 지역에서 소외된 백인 서민 계층과 백인 노동자 계층을 중심으로 굉장히 커졌죠. 그래서 이 한편으로는 트럼프주의라고 표시되는 이런 흐름들이 미국의 기존에 대세를 이루어온 뉴욕, 워싱턴 DC, 샌프란시스코, LA 등의 대표적인 정치 성향이었던 PC주의를 직접 공격하는 현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지금까지는 좌파나 리버럴리스트는 자기를 좌파라고 이야기를 해왔고 그걸 당당하게 이야기를 해왔죠. 미국의 상류 엘리트들 상당수가 벤처 좌파 그리고 와인 좌파라고 불리우는 형태의 아주 부유하게 살면서도 좌파인 척하는 정치적 올바름을 흉내내왔고 그것이 미국 국민들에게 강요되었는데 서민들이 이 좌파 엘리트 지배계층에 눌려서 숨을 쉬지 못하고 불만을 개별적으로 토로하다가 최근에 트럼프주의와 함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면으로 대응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극자에 대해서 우리는 그보다 왜 하는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게 최근에 어떤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가 하면 미국의 원래 가장 보수적인 남부 그리고 중부 지방을 배경으로 하는 미국의 트로트가 뭐냐? 컨트리 음악이죠. 근데 이 컨트리 뮤직은 미국의 시골의 노인들이나 남부의 꼰대들이나 좋아하는 음악으로 백인들조차도 흑인들의 힙합에 이렇게 빠져들고 그리고 컨트리 뮤직은 미국에서 완전히 그냥 한국의 트로트 취급을 받았어요. 근데 최근에 빌보드 2, 3등에 미국의 컨트리송 노래들이 차지했고 그 가수들 또한요 대놓고 이 PC주의를 비판하거나 과거에 그 흑인에게 끔둥이라 말을 해서 PC주의자들한테 공격당한 사람들이거나 흑인이 불렀던 노래를 리메이크해서 백인식으로 불렀거나 이런 노래들이에요. 그래서 컨트리 음악이 백인 꼰대 남성의 그런 음악이다라고 해서 미국에서 이제 60년대 이후에 주요 지위를 상실했는데 컨트리 뮤직은 캔슬 문화라 해서 왕따시키는 이 컨트리를 좋아하면 왕따다라고 해서 나는 컨트리 음악을 좋아한다고 표시도 못 냈는데 이제는 내놓고 이제 반발감에서 이 컨트리 음악을
표방하고 있어요. 음악뿐만 아니죠. 자, 최근에 미국에 화제가 되어서 흥행에 크게 성공한 영화가 사운드 오브 프리덤, 자유의 소리라고 이 아동 인신 매매 등을 지적한 영화인데요. 이 영화를 만든 주인공이 극우 음모론자이고 트럼프 지지자라고 해서 비난을 받아 아주 잘 만든 영화인데도 실패할 거다 했는데 관람객 1위를 차지했어요. 보수층이 아주 그냥 집중적으로 밀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지금 반 PC 문화가 극우의 하나의 특징처럼 되어가고 있어요. 자, 이런 환경 속에서 트럼프가 저렇게 문제가 많아도 지금 압도적인 공화당 내부에서의 월등한 1위를 하고 있고 그를 갖다가 제칠 걸로 기대되던 디센티스가 힘을 쓰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다른 획기적인 전기가 없다 하면 트럼프가 공화당 후보가 되고 공화당 후보가 되면 미국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경제적 위기가 올 것처럼 지금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매우 크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요, 대도시를 중심으로 좀 배운 젊은 세대들이 극단적으로 왼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딴 경제 위기와 사회적 격변 속에서 가난한 청년 세대들의 불안을 갖다가요, 이렇게 따둑거리는 모양을 띄었던 샌더스식 사회주의가 지금 미국에서 굉장히 젊은 사람들한테는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샌더스가요, 지난 2016년의 대선에서 거의 힐러리를 한때 제낄 뻔한 시기가 있었고 아마 힐러리가 기득권을 동원해서 막지 않았으면 샌더스가 이겼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2018년에 미국 중간선거가 있을 때 그 중간선거에서 미국의 이 좌파 젊은 청년 세대들이 이 미국의 하원의원 선거에 출마했고 그래서 그런 좌파 성향이 짙은 그런 이 젊은이들의 선거 캠프가 청년 자원봉사자들로 넘쳐났고 그 자동차 정비소 같은 데 사무실을 두고 기성 미국의 정치 형태와는 아주 다른 모습을 띄었는데 이런 의원들 상당수가 그때 당선이 되었어요. 그래서 민주당 하원의원 중에서 한 40명 정도가 그런 좌파 사회주의 노선을 추종하는 세력들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들은 민주당 안에서 내놓고 정의를 추구하는 민주당원이다라는 이름으로 이 파티 오브 파티, 당 내부의 또 다른 정당을 구성하는 형태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철저한 1대9의 사회인 미국의 기득권에 대해서 반대하고 그래서 SNS 미디어를 통해서 이 학자금 빚이라든지 기회가 막혀 있음 등에 대해서 좀 분노하고 버니 샌더스에게 지금 완전히 광적인 지지를 보내면서 미국에서 사라져버린 좌파 후보 자리를 갖다가 복구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백발 흩어진 머리에 싸구려 기성품 옷을 입고 또 낡은 좌파 이념으로 무장한 이 샌더스가 어떻게 미국의 SNS 세대들을 열광시켰느냐. 자, 샌더스 지지자의 주류는 여성과 비백인인데 샌더스가 인기에 영합하려고 신념을 굽히지 않고 나름 고집스럽게 우직하게 가는 모습을 보고 젊은 사람들이 매력을 느꼈다. 그래서 70대의 샌더스에게 열광을 보내기 시작했고 그 사이에 미국에서는 두 번의 경제 위기가 있었고 이 두 번의 경제 위기라는 것은 2008년의 금융위기와 또 2011년에 미국 신용 강등에 의한 위기를 의미하는 걸로 보여요. 그리고 또 코로나 위기도 그 속에 포함될 수 있겠죠. 블랙 라이브스 매터라는 그런 흑인 인권 시위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 금융위기 직후에 월가 점령 운동이 있었죠. 이 월가 점령 운동은 상당히 가방끈이 길고 그리고 소득이 높은 백인 남성 중심으로 또 일어났던 일종의 사회주의적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샌더스 캠프에서 수십만 명이 일을 하면서 대각성이 있었고 그래서 이 샌더스가 청년의 압도적 지지를 받은 게 카리스마가 전혀 아니라 매력이 아니라 대학 등록금 폐지, 전국민 건강보험제도 이런 민주당의 역사상 유례가 없었던 공약을 내걸었고 역사상 처음으로 부모보다 가난해진 청년 세대에서는 이 샌더스의 주장에 대해서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였고 그것이 타협하지 않는 샌더스의 좌파 노선이
그들을 열강시켰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의 이 좌파가 풀뿌리 활동가처럼 대도시를 중심으로 뿌리를 내리고 이들이 그야말로 민주사회주의자라는 용어로 미국 사회에서 또 하나의 축이 돼 가고 있어요. 자, 요 근래에 보면 미국에서 이주자들이 뉴욕 거리를 점령하고 뉴욕에 노숙자를 재워주는 루스벨트 호텔이라는 곳을 몇 바퀴를 감아서 뉴욕도 샌프란시스코나 LA처럼 노숙자 천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전역이 노숙자 천국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보도도 나왔고 센트럴 파크가 텐트촌이 되어가고 있어서 큰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넷플릭스에도 했던 힐빌리의 노래라는 영화가 있었지요. J.D. 벤스라는 사람이 해고록을 썼는데 이 사람이 시골 깡촌에서 가난 대물림을 하다가 그걸 벗어나기 위해 해병대에 들어가 이라크 파병 가고 그래서 돈을 모아 주립대 다니고 예일대 노스쿨을 오고 그래서 해고록을 썼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 전에 지난번 미국의 중간선거에서 상원 의원이 됐지요. 그래서 미국의 백인들 깡촌에서 성공한 사람이 트럼프의 열렬한 지지자가 되고 그가 자서전을 쓰고 자서전이 지금 미국에서 영화로도 제작되어지고 이렇게 지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요, 지금 기존의 미국 사회의 중산층 시스템이 붕괴되면서 백인 계층 중에 소외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중장년층은 지금 미국의 극우 트럼프주의로 빠지고 있고 또 미국의 젊은 사람들 앞으로 기회를 상실당하고 시작 때부터 대학 다니면서 이제 빚을 진 것을 갚아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의료보험에 시달리는 젊은이들은 선대수식 사회주의에 빠져들고 그래서 미국이 극단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저런 극단성이요, 결국은 어느 쪽이나 미국의 기득권을 위한 정치 붕괴를 갖다가 가져오는 쪽에 일조할 거다. 다만 그 표현 방식이 다를 뿐인데 따지고 보면 이 두 개가 대외 정책은 거의 비슷하고 한 80%는 극우와 극자가 비슷한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프랑스도 그렇고 유럽도 다 그렇습니다. 극우 극자가 비슷한 측면이 많다. 그래서 세상은 본격적으로 포퓰리즘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We are